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포트임 표 대표입니다. 네, 에세다파 손철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알파고 공통점 있죠. 예. 우리도 로봇한테 인터넷 뺏겨야 되는가? 관련돼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예. 뿐만 아니라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고민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의료계통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 업계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이 로봇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뭐 옆에 계신 우리 표 대표님도 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송 강사님은 뭐 로봇과 상관없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고, 뭐 저도 이 로봇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융권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봇 어드바이저. 사람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뭐 로봇이요? 약간 어감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단 로봇 어드바이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예. 그 로봇 어드바이저 알파고가 이세돌과에서 승리하면서 같이 덤달아서 저희한테 확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투자를 뭐 고객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맡겼으나 그 전문가들이 잘 못해주더라. 예. 근데 로봇은 훨씬 더 잘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랑 어드바이저가 합쳐져서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죠. 그래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자산 운용을 자문해주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죠. 실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금방 나온 것 같지만 뭐 저희가 잘 아는 미국의 큰 자문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도 계속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문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그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약 한 20% 정도 되는 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좀 하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증권사 은행에서도 관련된 업체와 손잡고 관련 서비스들 출시하고 있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각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약간 시장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어감이 좀 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건 다르다. 우리는 단순히 알고리즘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그 AI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걸 개발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 AI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과거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읽어가지고 무엇인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표 대표님,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이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당신은 이런 형태로 자산 관리가 되면 좋아,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현재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가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투자하던 방식처럼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투자 성향별의 샘플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로봇 자산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좀 땡겨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것까지 많이 헷갈려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좀 기존과 틀린 점은, 기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일단 매도와 매수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샀다 팔았다라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이었고,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로보 어드바이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개별 입력 정보, 뭐 나이라든지 뭐 은퇴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재무적인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련돼서 뭐 포트폴리오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로보와 관련된 이제 뭐 금융 4.0에서는 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로봇이 개입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약간 제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자산에 대한 운용을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른바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제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 중에 이제 베터먼트라는 회사나 웰스프런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발음은 안 좋습니다. 예. 베터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웰스프런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 회원 가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투자 성향 입력하고 얼마의 돈을 하고 투자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정보가 몇 개 안 들어갔는데 계속 그 메일 같은 게 날아와요. 당신은 이런 현재 뭐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현금 몇 퍼센트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 그리고 상품은 이런 상품, 특히 ETF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성향을 놓고 로봇이 나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현재 경제 상황은 이렇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는 주식시장 이렇게 되고 채권 시장 이렇게 됐고 뭐 이럴 것 같으니 당신 투자 성향을 맞춰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너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한 형태의 로봇 어드바이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형태는 그게 아니고 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인생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인생 정보를 입력해서 그러다 보면 가장 최적의 어떤 투자 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개인에게 맞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두 가지 형태로 좀 발전을 하는데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말씀드린 자산관리 플랫폼이 훨씬 더 선진화된 방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리해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팩트를 그 개인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일단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는데 이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자동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판단이라는 개입이 최소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수히 많은 그 투자 실패 사례 중에서 인적 오류, 인간의 뭐 그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투자에 대한 실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을 최소화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로봇 있다 보니까 비대면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의 분위기와 맞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배분수를 물론 이제 손 이사님이 손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맞춤형이 되냐 안 되냐라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 맞춤형 자산 배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저렴한데 이게 통상적으로 야간 업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올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 말씀하신 장점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금융인의 한 명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나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인적 오류, 사람이 향할 수 있는 오류를 벗어나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단기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아닐 거거든요. 이런 인적 오류를 빼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더 효용 가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랑 수수료까지
비싼 장점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랑은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렇잖아요.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서 펀드를 진행할 때도 망 같지 않은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로봇이 하면 우리한테 수익을 내줄 거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러면 로봇은 수익을 내주는 거야? 이게 고민이 있으실 텐데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지금 막 너나 다나 다 로봇이라고 해서 하는데 어떨지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증권사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뭐 여기서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건 너네 얘기고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은 1년 단위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 해 1년 잘하면 더 유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드는 증권사의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데리고도 1년 평가들을 해갈 거라는 거죠. 예, 그 알고리즘이 1년짜리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는 게 어떤 관점이 될지 좀 예, 지켜보게 됩니다. 맞아요. 왠지 알파고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한테 맡기면 잘해줄 것 같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고 사다 팔다 해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초보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알고리즘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잘못된다든지 행여나 지금 예를 들면 북한 증세라든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심한 장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턱없이 안 좋다.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에 대한 수익률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택도 없었다라는 게 현재 나온 그 팩트인 거죠.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고수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 얘기들을 보면 대부분 좀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면서도 어느 정도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걸 기대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게 전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진짜 정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은 검증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이 없으신 분은 그냥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어떤 목표와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재무 상담할 때 인생 설계 해보려고 막 엑셀도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이러는데 진짜 이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인생 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의 어떤 투자 철학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나름 그 개인 재무 성향을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주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체가 없어요.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목표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걸 입력해서 상품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처음부터 그게 잘못돼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지향하지만 개인 맞춤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무적인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대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죠. 네. 또 표 대표님 피 웃으시는데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도 로봇 어드바이저는 이제 일반 돈 없는 서민들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매력적인 수단은 맞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업체를 선택하고 본인이 활용할 때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이게 접근해서 달리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을 쭉 놓고 어디가 수익 잘 내던가라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투자의 기본이 다시 깨지고 들어가는 거죠. 알아서 난 잘 모르겠고 알아서 좀 수익 좀 잘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저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가 작년에 수익이 되게 좋았다네? 뭐 이러면 글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 이거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계속 얘기한 투자 성향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안정형이에요. 근데 그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제공하는 걸 보면 성향별로 이렇게 쭉 다 한 5가지가 나오거든요.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근데 저는 안정형을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 제 성향은 그거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나머지 인생 목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보시면서는 안정형은 몇 프로 냈고 공격형은 몇 프로 냈지? 아 나도 공격형으로 갈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투자의 첫 출발에 잘못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실 수 있는 인생 상담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찰스 스와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형, 즉 로봇과 휴먼 어드바이저가 합쳐진 하이브리드형이 현재 주요 선진국 로보 어드바이저를 그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하이브리드형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즉 로봇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재무에 대한 파악, 비재무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휴먼 어드바이저가 붙어서 그 다양한 질문이라든지 같이 뭐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이런 자금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자산 관리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합쳐진 하이브리드형이 여러분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를 선택하면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맞춤형의 의미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제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이런 투자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이 좋을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춤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짜 맞춤형은 결국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뭐 저만 해도 아이가 3명이고. 얘가 대학을 갈 거고 이제 결혼을 할 거고 저랑 아내는 은퇴 생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간병 생활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한 인생의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로봇이 어떻게 다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붙어서 그런 설계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자산 배분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상품 이런 걸 미칭시킬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진짜 맞춤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뭐 저희도 이제 금융인으로서 많이 반성하지만 대부분 그 월급쟁이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 중에 금융인이 역할이 큽니다. 잘못된 단계적인 시각,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돈을 모으기는커녕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로봇 자산 관리 플랫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휴먼 그 사람 전문화된 전문가 컨설턴트와 협업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자산 관리, 하이브리드형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택하신다면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휴먼이 붙으면 비용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그죠? 예.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겠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말씀하신 그 하이브리드형의 개념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전산만 쓰거나 뭐 이런 로봇보다는 비용이 더 높은 부분이 있겠으나 과거처럼 단기적인 어떤 고객을 만나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그 고객의 미래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과정과 함께 했었을 때 그 어드바이저, 휴먼 어드바이저한테도 비용이 가는 그런 구조의 이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머니스토리 TV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